네, 여러분. 1강과 2강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나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본문, 그리고 어휘와 표현에 대해서 그리고 더 말해보는 연습을 같이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지영 씨와 수원 씨가 무슨 대화를 했는지 1강 처음에서 들었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사과. 매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장수한대요. 어제 뉴스 봤어요? 고추를 많이 먹으면 장수한대요. 고추를 먹는다고 장수할 리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는데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자세히 좀 말해주세요. 고추 같은 매운 음식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이래요. 그래서 매운 음식을 많이 먹는 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길대요. 그럼 한국에도 매운 음식이 많으니까 한국 사람들도 오래 살겠네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수의 비결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또 뭐가 있나요? 규칙적인 생활과 올바른 식습관도 중요해요. 네, 여러분.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었나요? 그럼 여러분이 들은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사람은 지금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나요? 지금 두 사람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1번, 오래 사는 방법. 2번, 한국 사람들의 운동 방법. 3번, 매운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 자, 무엇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두 사람은 오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지영은 어떻게 오래 사는 방법을 알게 되었나요? 지영 씨가 수원 씨에게 매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방법 어떻게 알게 되었죠? 1번, 뉴스를 봤다. 2번, 직접 연구했다. 3번, 한국 친구한테서 들었다. 쉽죠, 여러분? 몇 번이에요? 맞아요. 뉴스를 봤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또 볼게요. 오래 살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두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중 이야기한 방법이 아닌 것이 여기 있지요. 뭘까요, 여러분? 1번, 매운 음식을 먹는다. 2번,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3번, 좋은 식사 습관을 갖는다. 몇 번일까요? 맞아요, 여러분. 2번,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건강과 관계 있는 어휘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또 공부를 해볼게요. 네, 여러분. 오늘 공부할 어휘는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건강, 그 중에서 장수하고 관련이 있는 어휘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 어휘는 장수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장수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오래 살다라는 뜻이에요. 오래 살다. 그래서 이런 예문을 볼 수 있어요. 일본은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예요. 그럼 일본은 오래 사는, 나이가 많을 때까지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예요. 맞죠, 여러분? 일본 사람 중에서 오키나와라고 하나요? 그 지역에 가면 장수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사신다고 들었어요. 네, 자, 그럼 그 다음 어휘 볼게요. 비결. 자,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비결은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 같은 방법. 그것을 우리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예문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동안의 비결이 뭐예요? 보통 영화 배우나 가수들이 인터뷰를 할 때 그 사람들에게 리포터들이 이런 질문을 가끔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 동안의 비결. 동안이라는 단어가 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동은 어린이, 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안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 같은 얼굴, 어린이의 얼굴, 뭐 이런 뜻인데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자기의 나이보다 더 젊어 보이는 얼굴, 자기의 나이보다 더 어려 보이는 얼굴을 동안이라는 단어로 말해요. 그래서 동안의 비결이 뭐예요? 라는 질문은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데 비밀 같은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무슨 비밀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얼굴이 정말 어려 보이는데 그 비밀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동안의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비결,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비밀 같은 방법을 비결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단어를 볼게요. 평균 수명이라는 어휘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대요. 자, 평균 수명. 수명이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면 동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간, 살아있는 그 기한, 연한을 수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평균은 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러분 시험을 보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점수가 따로따로 각각 있어요. 그 여러 숫자들의 중간 정도의 숫자, 그것을 중간 정도의 양이나 수, 이것을 우리는 평균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평균 수명, 사람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그 기한이 모두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의 평균적인 기간, 평균적인 살아있는 연한, 그것을 우리는 평균 수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문을 볼게요. 보통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대요. 여자와 남자를 비교하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오랫동안 살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평균 수명이 더 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문장, 평균 수명이 더 길대요. 남자가 사는 보통의 그 기한과 여자가 죽을 때까지 사는 그 기한을 비교하면 여자의 평균 수명이 더 길대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그 다음 어휘 볼게요. 식습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식습관. 자, 여러분, 습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주 하는 행동, 맞죠? 자주 하는 버릇, 이런 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해요. 그런데 식습관이라고 하면 식사하는 습관이에요. 보통 평소에 밥을 먹는 태도, 밥을 먹는 방법, 그것을 우리는 식습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예문은 이런 예문을 만들 수 있어요. 어렸을 때의 식습관이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밥 먹는 방법, 어떤 식사 습관을 갖는지, 그것이 나이가 점점 많아졌을 때에도 어렸을 때의 습관과 비슷한 밥 먹는 방법, 밥 먹는 태도를 갖게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였을 때 밥 먹는 태도, 밥 먹는 방식이 중요해요 라는 문장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오늘은 건강, 특히 장수하고 관계 있는 어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자, 여러분, 그럼 이번에는 지영 씨와 수원 씨가 이야기했던 대화의 문장들을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화면을 보세요. 첫 번째, 지영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제 뉴스 봤어요?
고추를 많이 먹으면 장수한대요. 우리 조금 전에 공부했던 장수하다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장수하다 무슨 뜻이라고 했지요? 맞아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 오래 살다, 그것을 장수라고 해요. 이때 이 장은 한자예요. 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인데 길게 사는 것, 오랫동안 사는 것.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길게 사는 것, 오래 사는 것을 장수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지영 씨가 뉴스를 봤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고추를 많이 먹으면 장수한대요 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고추는 이렇게 생긴 비슷해요. 채소의 이름이죠. 초록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한국 음식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음식 재료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수원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고추를 먹는다고 장수할 리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공부한 의리가 있어요. 네요, 여러분. 의리가 있어요 라는 문형의 의미는 내가 들은 사실에 대해서 믿을 수 없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믿기가 어려운데요 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을 때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없어요를 사용한다고 했지요. 조금 전에 지영 씨가 뉴스에서 고추를 많이 먹으면 장수한대요 라는 뉴스를 듣고 수원에게 전달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수원은 저는 못 믿겠어요. 고추를 먹는다고 장수할 리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한번 또 볼게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는데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연구라는 단어는 AB 연구하다라는 단어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연구하다가 뭐죠? 맞아요. 어떤 학문이나 지식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더 깊게 조사하는 것, 알아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연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학교, 특히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학생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문에 대해서 깊고 자세하게 알아보죠. 조사하죠. 연구하죠. 그걸 바로 연구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지영 씨가 고추를 먹으면 장수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아까 수원 씨가 고추를 먹는다고 장수할 리가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영 씨도 아마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저도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공부한 문법이네요. 맞죠, 여러분? 과거에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들은 사실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면서 말할 때 우리는 더라고요를 사용한다고 했지요. 자, 그 다음 문장 또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여러분. 그래요? 자세히 좀 말해주세요 라고 수원 씨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문장에서 여러분, 자세히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세히, 자세하다. 무슨 뜻일까요?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 자세히라는 단어는 아주 작은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세히 말해주세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럼 수원 씨가 그래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지영 씨가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조금 더 작은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영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추 같은 매운 음식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이래요. 그래서
매운 음식을 많이 먹는 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길대요 라고 조금 길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영 씨가 고추 같은 매운 음식에 들어있는 성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성분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만들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이루고 있는 작은 부분들, 그것을 성분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유를 많이 마시면 뼈가 튼튼해져요. 뼈가 건강해져요. 왜 그럴까요? 우유 안에는 무슨 성분이 들어 있을까요? 맞아요. 우유 안에는 칼슘이라는 성분이 있대요. 칼슘은 우유 안에 들어있는 작은 부분이에요. 칼슘이나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이 모여서 우유라는 하나의 어떤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작은 하나가 모여서 전체를 만들 때 그 작은 하나를 우리는 성분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커피. 커피를 많이 마시면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요. 왜 그럴까요? 커피에는 무슨 성분이 들어있나요? 맞아요.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이라는 성분 때문이래요. 자, 다시 지영 씨의 대화로 와볼게요. 고추 같은 매운 음식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이래요. 그래서 매운 음식을 많이 먹는 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길대요. 매운 음식을 많이 먹는 나라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나라의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대요 라는 의미의 문장이지요. 괜찮죠, 여러분? 그 다음 문장 또 볼게요. 수원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한국에도 매운 음식이 많으니까 한국 사람들도 오래 살겠네요. 어머, 한국의 음식들이 맵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매운 음식을 자주 먹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오래 살겠네요.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오래 살다 무슨 단어라고 이야기했죠? 맞아요. 장수하다. 한국 사람들도 장수하겠네요 라고 바꿀 수 있겠네요. 같은 뜻이니까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수의 비결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맞아요. 그 연구 결과가 있었으니까 매운 음식을 먹으면 매운 음식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에 장수할 수 있어요. 오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수할 수 있는 비밀 같은 방법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것도 있어요. 라고 지영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또 뭐가 있나요? 지금 지영 씨가 그것만 있지 않아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수원 씨가 다른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지영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올바른 식습관도 중요해요. 자, 규칙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규칙적이라는 단어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반복해서 여러 번 같은 규칙 같은 일정한 방법이 있는 것을 우리는 규칙적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그 친구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주말까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요. 그럼 그 친구는 규칙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월요일에는 6시, 화요일에는 9시, 수요일에는 10시 이렇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져요. 같은 반복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규칙적이 아니고 반대의 의미로 불규칙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규칙적의 반대의 의미예요. 그래서 지영 씨는
장수의 비결을 규칙적인 생활, 그쵸? 우리가 먹고 자고 일어나고 공부하고 우리가 하루 동안 해야 하는 행동들을 불규칙적이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 그때 맞게 하는 것,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하고,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도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식습관은 조금 전에 어휘를 배워보는 시간에 공부했죠? 밥을 먹는 습관이나 밥을 먹는 방법, 밥을 먹는 태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바른 식습관이라고 하면 사실은 여러분 올바르다라는 단어는 옳다 그리고 바르다라는 단어가 만나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옳다는 여러분 뭐예요? 맞아요. 틀려의 반대죠. 옳다, 옳아요. 그쵸? 그리고 바르다는 어떤 지켜야 하는 규칙이나 지켜야 하는 방법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르다라고 해요. 바른 행동, 예를 들면 여러분 신호등에서 빨간색일 때와 초록색일 때 언제 가야 해요? 맞아요. 빨간색일 때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초록색일 때 가야 해요. 그게 바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지켜야 하는 규칙이에요. 그 규칙에 맞게 행동하는 것. 그래서 초록색 불이 있을 때 길을 건너가는 것, 그것은 규칙을 지키는 행동이에요. 바른 행동이에요. 만약에 빨간색 불일 때 길을 건너가면 규칙을 지키지 않는 행동이에요. 바른 행동이 아니지요. 자, 이렇게 올바르다는 옳다와 바르다가 만나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밥을 먹는 방법이 이렇게 먹는 것이 좋아요, 먹어야 해요 라는 그런 규칙이 있는데 그것에 맞게 밥을 먹은 습관, 그것을 올바른 식습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영 씨가 장수의 비결에 대해서 매운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도 중요하고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도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공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는 조금 더 한국어를 잘 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처럼 말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공부할 표현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문장 3개를 보면 대표적, 한국적, 그리고 이국적이라는 모양이 보이지요? 자, 대표, 한국, 이국은 모두 다 명사예요, 여러분. 나운이죠? 이 명사 뒤에 적이라는 전미사인데요. 이것이 나운적 이런 모양을 만들게 되면 의미는 이 앞에 있는 이 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앞에 있는 이 명사의 상태가 되는 아니면 이 앞에 있는 이 명사와 관계가 있는 뭐 이런 의미를 갖게 돼요. 예문을 보면서 더 자세하게 의미를 설명해 볼게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은 김치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대표하다, 우리 알고 있는 단어지요? 대표하다. 그럼 김치는 어떤 음식이에요? 한국의 대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이 바로 김치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표. 하나가 다른 여러 개를 대신하는 것을 대표하다라고 우리 공부했지요? 자, 2번째 문장을 볼게요. 한국 민속촌에 가면 한국적인 건물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민속촌에 가 보았나요? 아직 한국에 오지 않은 친구들은 가본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자, 한국 민속촌은 지역, 장소의 이름이에요. 그곳에 가면 옛날 한국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 집이나 사용했던 물건 여러 가지 옛날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소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가면 한국적인 건물이 많아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보면 한국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국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한국적, 그쵸? 한국적인 건물이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예문을 볼게요. 제 동생은 이국적으로 생겼어요. 자, 여러분, 로 생기다, 예쁘게 생겼어요, 멋있게 생겼어요, 얼굴의 모양, 외모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으로 생겼어요, 생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제 동생은 이국, 여러분 이 이국이란 단어가 한자예요. 한국, 중국, 미국처럼 국은 나라라는 뜻이고요. 이는 달라요, 같아요의 반대,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국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국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다른 나라의 느낌이 있는, 다른 나라의 성격이 있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은 다른 나라의 느낌이 있는 외모, 얼굴로 생겼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이국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보면 명사적의 모양은 선생님이 지금 쓴 예문처럼 뒤에 인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으로라는 조사를 쓸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대표적 인이라고 하면 이다에서 뒤에 나운이 있어서 대표적인 나운이 된 거예요. 대표적인 음식, 한국적인 건물, 이렇게 뒤에 명사가 올 때에는 보통 적인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국적으로 생겼어요와 같이, 생기다와 같이 AB나 DB, 동사나 형용사의 경우에는 이국적 뒤에는 으로라는 조사를 사용해서 적으로 AB나 DB 이런 모양을 말할 수 있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 그럼 나운적, 적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조금 더 한국어를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연습이에요. 이 약은 두통의 이에요. 자, 여러분, 이 약은 두통의 이에요. 여기에 보면 효과라는 단어가 있어요. 효과. 자, 두통이 뭘까요? 머리가 아픈 것, 머리가 아픈 증상, 머리가 아픈 느낌을 우리는 두통이라고 해요. 이 약은 두통에, 그렇죠, 여러분. 모양을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아요. 효과적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나운, 적은 앞에 있는 이 나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앞에 있는 나운의 상태가 되어요. 이 앞에 있는 나운과 관계가 있어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약은 두통에 효과적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효과, 어떤 일을 한 후에 좋은 결과를 효과라고 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머리가 아플 때 이 약을 먹으면 효과, 좋은 결과의 상태가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두 번째 연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두바이는 가장 인 도시라고 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세요. 그렇죠. 두바이는 가장 국제적인 도시라고 해요. 여러분, 두바이는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어떤 도시예요? 국제적인 도시예요. 국제라는 단어는 여러 나라 사이의 관계,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사이에 가지고 있는 관계라는 의미로 우리는 국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두바이는 큰 도시예요. 그래서 두바이라는 그 도시는 다른 나라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성격, 맞죠? 다른 나라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을 말하고 싶을 때 국제적인 도시라고 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하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모든 일을 항상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맞아요. 모양은 긍정적이라고 바꾸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긍정의 의미를 알아야겠네요. 긍정은 어떤 상황이나 상태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긍정이라고 해요. 자, 반대말은 부정이라고 해서 부정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모든 일을 항상 긍정적. 자, 긍정은 어떤 상황이나 상태를 좋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그 어떤 상황이나 상태를 좋다고 생각하는 그 성격, 그 느낌으로 말하고 싶을 때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또 저런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모든 일을 항상 언제나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긍정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3급 네 번째 과를 공부했어요. 오늘 공부한 문형, 간접화법, 축약형도 있고요. 그리고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없어요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장수하고 관계 있는 표현, 그리고 지금 공부한 앞에 나운적, 그래서 앞에 있는 나운의 성격이 있는, 앞에 있는 나운과 관계가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 연습을 더 공부하는 것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부할 만하지요? 자, 그럼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